만약에 내 아이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 차량이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라면 어떨까요? 아이 치료는 계속해야 하는데 보험사들은 서로 네 탓이다 하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면요?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. 오늘 바로 이 안타까운 사고 뒤에 숨겨진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다 라고 딱 못 박은 대법원의 아주 중요한 판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사건은 2019년 12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인천의 한 스쿨존이었어요. 8살짜리 아이가 학원차에서 막 내렸는데 아이들을 내려줬으면 당연히 켜져 있어야 할 비상전멸등이 꺼져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길을 건너려던 아이가 그만 달려오던 믹서 트럭에 부딪히는 큰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. 아이는 정말 치료가 하루빨리 필요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죠. 정말 다행히도 이 트럭 쪽 보험사가 먼저 나섰습니다. 치료비로 무려 1억 500만 원이 넘는 돈을 바로 지급했어요. 왜냐고요?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아이 치료가 단 하루라도 멈춰서는 안 되니까요. 그게 제일 중요했던 거죠. 자,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. 보세요. 사고 책임은 트럭이랑 학원차 분명히 양쪽에 다 있잖아요. 근데 한쪽 보험사가 치료비를 일단 다 낸 거예요. 그럼 이 돈 낸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한테 야, 니네 잘못한 만큼 돈 내놔 하고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? 아니면 치료가 완전히 다 끝나고 전체 손해액이 얼마인지 딱 정해질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? 이게 바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. 이 팽팽한 줄다리기 결국 어디까지 갔을까요? 네, 바로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. 자, 그럼 우리도 한번 사건 파일을 열어보죠. 대법원 사건 번호 2025-207326 바로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. 자, 그럼 이 분쟁의 한가운데에서 보험사들은 도대체 뭐라고 주장했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볼게요. 이 사건의 진짜 주인공은요, 바로 이겁니다.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 협정. 와, 이름 한번 정말 길고 복잡하죠? 근데 이거 쉽게 생각하면 돼요. 그냥 보험사들끼리 만든 우리끼리 싸울 때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거예요. 왜 만들었냐? 사고 나면 피해자부터 빨리 도와주고 돈 문제는 우리끼리 이 규칙대로 신속하게 해결하자. 바로 이런 취지로 만든 약속인 거죠. 그런데 바로 이 규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두 보험사가 팽팽하게 맞선 겁니다. 자, 먼저 돈을 낸 트럭 보험사, 즉 원고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. 협정에 다 나와 있잖아. 우리가 먼저 돈 냈으니까 너네 과실만큼 지금 당장 내놔. 아주 간단하죠? 그런데 학원차 보험사, 즉 피고 측은요. 무슨 소리? 협정을 제대로 보면 양쪽이 과실 비율에 대해 딱 합의를 해야 돈을 주는 거야. 아직 치료도 안 끝났고 합의도 안 했는데 뭘 달라는 거냐? 이렇게 딱 버틴 거죠. 이렇게까지 의견이 엇갈리는데 과연 대한민국 최고법원,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? 대법원은요, 이 복잡한 조항 하나하나를 따지기 전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. 잠깐, 근데 애초에 이 협정 도대체 왜 만든 거지? 그 본질을 파고든 거예요. 바로 이 문장이 그 답입니다. 자동차 사고 분쟁을 합리적, 객관적, 경제적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한다. 핵심은 뭐다? 바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이었던 거죠. 사실 그 전 1심이나 2심에서는 학원차 보험사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었어요. 아니, 과실 비율도 안 정해졌는데 돈부터 주면 나중에 더 복잡해진다는 논리였죠. 그럴듯하게 들리죠.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. 한번 상상해보세요. 만약에 과실 비율 합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보험사가 수억 원이 될지도 모르는 치료비를 선뜻 먼저 내주려고 하겠어요? 아무도 안 하겠죠?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볼까요? 결국 고스란히 당장 치료가 급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. 대법원은 이게 바로 협정을 만든 근본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라고 본 거예요. 그래서 대법원의 논리는 아주 명쾌합니다. 자, 들어보세요. 첫째, 이 협정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보험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약이다. 둘째, 이 계약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다? 신속한 피해자 구제다. 셋째, 그런데 합의하고 나서 돈 줄게 라고 버티는 건 이 목표를 정면으로 가로막는 행위다. 그렇다면 넷째, 결론은 너무나 명확하죠? 먼저 돈을 낸 보험사는 과실 비율 최종 합의가 되기 전이라도 다른 보험사에게 네 목 내놔 라고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다. 바로 이겁니다.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한 과실 비율은 이렇게 나왔습니다. 트럭 운전자 과실 30%,
그리고 아이를 내려주면서 안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하원차 운전자 과실이 70%, 하원차적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본 거죠.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럭 보험사는 자기가 먼저 냈던 치료비 중에서 70%를 하원차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래서 보험사끼리 돈 문제 해결했다는 거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 복잡해 보이는 판결이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왜 중요한 걸까요? 이 판결이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이제 사고 피해자들은 어떤 보험사가 먼저 돈을 내주나 눈치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. 치료를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된 거죠. 둘째, 보험사들끼리 싸울 때도 이제 명확한 기준이 생겼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, 계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사람은 일단 살리고 보자. 이 너무나 당연한 원칙, 선구제 후 정산 문화가 드디어 법적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.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죠.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?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판결 이야기들 알기 쉽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릴 테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해주세요.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